부동산이라든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인데 내년 상반기 때는 오히려 부동산 폐업하는 데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AI를 막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사실 아직까지 중개사 일을 한다는 거를 가족들도 사실 정말요?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내년에 공인중개사한테 정말 안 좋은 위기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사실 그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냉각돼 있어서 이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한 이제 제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내년도 공인중개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2026년 공인중개사 전망은 상반기까지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쨌든 우리는 어떤 부동산이라든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인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지금 약간 급냉해 있고 지금 부동산도 그냥 개업하는 데보다 폐업하는 데가 더 많고 내년 상반기 때는 오히려 부동산 폐업하는 데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제가 또 안 좋게 보는 거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런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AI 기술들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AI를 막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의 한 사람의 역할을 어떤 얘가 에이전트로서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도 사실 경기가 거래가 줄어서 어려운데 소속 공인중개사도 내가 어딘가에 그게 중개법인이든 일반 1층 부동산이든 2층 부동산이든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내가 거기서 이제 일할 기회가 점점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발달과 AI의 발달이 사실은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는 어떻게 보면 득이 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내년 시장은 특히나 이제 내년 시장이 또 AI의 각축전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거든요. OT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그다음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AI들이 지금 한창 각축전이 될 건데 그랬을 때 과연 누가 피해를 받을 것인가 할 때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관리자, 대리급 이렇게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해주고 해주는 사람들의 기능을 AI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중간관리자들이 이제 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리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요번에 36회 공인중개사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새로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개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개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실무를 경험을 해보고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이 공인중개사 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처음 경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 대다수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공인중개사에서 1층에 부동산을 열고 오프라인을 사람들이 걸어오고 내가 그거로 인해서 공인중개를 하고 그냥 이런 옛날의 형식을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를 차리든가 직원으로 해서 소득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동산들은 진짜 일부고 대다수가 앉아서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일이라서 대부분들이 이제 직원들 구할 그런 여력이 없이 혼자 월세 내기 빠듯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그 인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개공 입장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뽑을까라고 생각하면 현재 살아남은 개공들은 어떤 개공들이냐면 대부분이 경력이 오래되신 개공분들이 그 지역에서 10년 그 이상 못해도 5년 이상 했던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이 쌓이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살아남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A화에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줄 아는 공인중개사를 원할 것 같아요.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이건 필요하다라는 걸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면 무조건 뽑을.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견디면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항상 제가 그 공인중개사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막 자격증을 딱 따면 사람들이 이제 막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딱 있을 거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보통 있는데 어떤 업종이든 그게 뭐 공인중개사든 변호사든 의사도 마찬가지고 의사가 된다고 해서 다 돈을 떼거지로 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사도 분명히 망하는 의사들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수입은 이렇게 사선으로 우상향하는 수입인 거지 갑자기 내가 어떤 사자가 된다고 해서 점프해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닌데 대부분들이 이제 약간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급여가 이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급여를 받으려고 그러면 일정 기간에 내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버텨야 돼요. 지금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거를 버티는 사람이 그 이상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걸 못 버티는 사람이 그냥 중도 포기하고 다시 그냥 빵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버티면 그 밑으로 내려가라고 해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한 이 공인중개사는 내가 만약에 1년을 버티잖아요. 1년 전 시작대로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그냥 어디 해외여행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기울기는 완만하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소득을 계속 마련한다 그러면 분명 이게 어느 순간에 변곡점이 쭉 올라가는 시기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 반이든 분명히 오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갑자기 가다가 쭉 오는 요 길을 참아야 돼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몇 개월이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못 참으면 이제 도태되는 거고 참는 사람은 한번 이 딱 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과거의 그 급여로 돌아가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있어 서로 합해서 그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전문성을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단점을 보완하면서 브랜드화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하자. 그래야지 그래도 한 사람이 고민하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열 사람이 고민할수록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중개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됐지 내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자격증을 따면 뭔가 자격증이 없는 예를 들어 중개보조원이나 실장님보다 내가 더 우월한 거 아니야? 내가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고 실제로 공인중개사 이 시장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이나 실장하고 급여 체계는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 저도 황당한 게 뭐야 나는 어렵게 공인중개사를 1년,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땄는데 이 사람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시간도 허비가 안 하는 사람하고 왜 나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지에 대한 거에 엄청 분노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서 어떤 내 능력치가 올라갔다라고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격증만 쏙 빼면 나랑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랑은 지금 동등한 상태예요 사실은. 얼른 이 부분부터 인지를 하고 그러면 내가 자격증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이 자격증을 그냥 빼고 내 실력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이 자격증에 대한 처음에 땄을 때 저도 그렇지만 뭔가 그게 있어 내가 이 자격증으로 해서 내가 뭔가 레벨업 된 것 같은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더 잘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빨리 자각하고 내가 실력으로 실무로 전문성으로 빨리 자기를 성장시키는 게 그 다음에 남들하고 차별화하고 신뢰를 얻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아직까지 중개사 일을 한다는 거를 가족들도 사실 정말요?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숨어서 뭐 숨길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요. 타인 입장에서 만약 내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 내가 내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중개를 할 때 나한테 맡길 수 있을까? 나한테 안 맡기는 이유가 뭐지? 언제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맡길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냥 알리는 거 말고 이 사람들한테 확신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것만 딱 선을 띄워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고민했던 고민들이 이제 사라져. 나를 믿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네. 나도 나를 못 믿고 내 가족도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겠어요. 그렇죠. 내가 왜 남의 거를 공인 중개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 주변에서 나를 믿고 나한테 중개를 의뢰할 수 있을 정도의 내 자신이 되나? 그런 실력을 언제쯤 갖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 시점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이제 인정받고 내가 어쨌든 더 이상 도태되지 않고 이제 쭉 나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마 그 시점일 것 같아요. 내 주변한테 인정받는 시점. 이런 게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행을 하셔라. 그게 뭐 유튜브든 AI든 뭐 다른 홍보 방법이든 어떤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접목해서 반영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냥 나도 하려고 하면은 뒤처질 수밖에. 너무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선배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위기가 있어야지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년에 공인중개사한테 정말 안 좋은 위기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방향만 생각하지 말고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기회가 생각하면 그게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